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을 평생을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게 어딘지 아세요? 인제예요,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 그 인제입니다, 인제. 옛날에는 서울에서 인제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죠. 그분이 인제에서 당선된 게 1961년도입니다. 1961년 5월 13일 날 인제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4.19 혁명 나고 나서 거기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37살에. 아마 5월 13일에 당선돼 가지고 당선 확인을 하고 14일 날 서울로 가서 14일 날 저녁이나 서울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잡혀서 형무소로 갔어요. 국회의원 등록도 못 해보고 바로 서대문 형무소로 갔다고요. 5.16 군사구타 때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서대문 형무소에다 전부 감금을 했어요. 정치정화법으로. 그래서 3개월인가 5개월인가 거기서 감옥살이 하시다가 나오셨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작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만든 데가 바로 인제입니다. 인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벌써 옛날 얘기고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막 금방금방 가죠 이제. 그렇게 해서 김대중과 박정희의 악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등록도 못 해보고 박정희한테 붙잡혀가서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그로부터 10년 만에 1971년도에 대통령에 출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투표에는 이기고 개표에는 졌다는 말이 그때 나온 말이에요. 군에서 엄청난 부정투표가 있었던 거예요. 손가락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투표가.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시다가 73년도에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납치되어 오셨습니다. 73년 8월에 여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동계동 대문 앞에 납치돼 가지고 얼굴이 막 멍이 든 채로 그 골목에 갖다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뭔지 잘 아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1998년도에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이 처음으로 반성하고 역사를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라는 말을 일본이 공식적으로 처음 한 말입니다. 그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어내셨어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승계한다고 하는데 참 언감생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일본에서 붙잡혀 오셨잖아요. 일본 경찰청이 묵인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보부원이 와서 잡아오는 거를 잡아가지고 돌멩이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를 미군 헬리콥터가 조명탄을 터뜨리면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못 빠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까지 데려오는 과정을 일본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이 일본에 방문을 해도 대통령이 돼서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때 잡혀왔을 때 일본이 사과를 즉각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묵인하에 잡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부원이 일본에 가서 범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일본 경찰청이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영토에서 벌어진 범법 행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총리하고 우리나라 김정일 총리가 서로 간에 모르는 걸로 하자는 걸로 묵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일본 의회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그 당시 김대중 총리 그 의원을 잡아왔을 때 일본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의원들 발언을 다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왔어요. 이만큼 됐었습니다. 한 20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왜 우리 일본에서 벌어졌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대중
총재한테 제가 그 한 벌을 복사를 해서 드렸어요. 일본에 이렇게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일본 의원들이 다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방치했느냐고. 그랬기 때문에 오부치 총리가 이런 대통령이 일본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저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교육부 장관 할 때인데 일본에 가시기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저녁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가서 일본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부치 총리가 마음으로부터 사과한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사과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근데 뭔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 그걸 승계한다고 그래요, 지금. 다 웃겨, 정말로.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소리 못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일에 한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 당시에 잡아올 때 정보부원이라고 하는 K공사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K공사라는 분의 아들이 미국 국무부 직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대사까지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알아요. 이런 사연이 있는 그 오부치 김대중 선언을 말하자면 이번에 구력외교를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승계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뻔뻔함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는 다 우리가 먼저 주면 저쪽에서도 뭘 하지 않겠느냐. 하긴 뭐래. 일본이라는 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강점한 나라 아니에요. 식민지로. 우리가 97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났을 적에 일본이 우리한테 일본이 차관을 준 것을 유예해달라는 것도 거절했지 않습니까? 안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위기에 생기면은 일본은 자기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우리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갔습니까? 일제 강점했죠. 6.25 전쟁 때 돈 벌어갔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안 도와줬죠. 식민지 배상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